현장 투어를 하기 전에 과연 우리 난지 체육공원이 어떻게 해서 시작을 했으며 현재까지의 과정, 또 향후 과정을 제가 추진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현장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여러분들의 의견, 카페에서 봤기 때문에 의견은 대충 제가 집약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는 거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제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그 방향을 현재 나와 있는 그림과 별도의 수정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오늘 자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 2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부의장을 되기 전에 우리 구청의 박홍석 부청장이 꼭 김기덕 의원이 하나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매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둘이서 현장을 왔습니다. 여기도 솔직한 얘기로 시의원이지만 제가 이 땅을 몰랐어요. 이렇게 버려진 땅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랬더니 나를 싹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놔둬서 적침을 놔두고 쓰레기 하치장처럼 놔두고 이게 버려진 땅이 있는데, 여기하고 저쪽 덕은 쪽으로 내려가는 향동청 아랫부분하고를 공동으로 해서 시민 체육공원을 조성해주면 금상첨화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보니까 진짜 그래요. 여기 다리 위에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올드꽃 공원이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난지천 공원이죠.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이렇게 버려져 있어서 이거를 놀려서는 안 되겠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도 그렇지만은 이 천혜의 장소에 이렇게 놔두서는 안 되겠다. 버려진 땅으로.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조사를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한 17,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고향하고 이 밑에 다리 있는데 그쪽에는 고향시 땅입니다. 이 땅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를 생각하고 고향시장을 제가 만나려고 주선을 하고 이재명 도지사도 만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일이 늦어질 것 같고 일부에서 그래요. 그냥 서울시 땅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추진을 해서, 어서 오십시오. 이게 2년 전에 그 연말에 예산을 짤 때 제가 용역비로 2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몇 차례 설명을 했었어요. 그때 주민들이 여러 번 제 방에 많이 오셨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부녹지 사업소에 이분이 주로 주관해서 이쪽으로 오시죠. 관여해가지고 용역사하고 함께 2억으로 용역을 마쳤어요. 우리 녹지사업소 시설팀장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일요일날인데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4번 정도 회의를 해서 이걸 쭉 이제 구성을 했는데, 저는 사실 저쪽 위에는 아예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만 잘 만들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에 공간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무슨 공간이 안 나오냐면은 저는 원래는 이 공간을 하천을 곱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있는 하천을 그대로 살리면서 공간을 이렇게 버려져, 이제 저 밑에 가보시면 알지만 진짜 그냥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을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주로 쓸 수 있는, 저는 계속 주장했던 게 뭐를 주장했냐면은 동호인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여기에 있는 상암동, 여기가 면허시장 아닙니까? 요 일대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이제 쭉 만들어 가지고 가져왔는데 제 계획대로 아니었어요. 왜 아니었냐면은 원래 여기를 충분히 털을 닦아 가지고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용역사에서 모든 조사를 한 끝에 여기에 무슨 고압선 선로도 지나가고 공동구도 지나가고, 그래서 시설을 이렇게 밑으로 파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천을 빼고 이쪽 저쪽 유유지 공간을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파크 골프장 조금 하고 시민 쉼터, 주민 쉼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너무 공간이 없으니까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엄두도 못 낸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시와 용역사에서 저한테
3차 회의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3차 회의인가 그랬죠. 예. 제안을 합니다.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박 청장도 오시고 다 오셨으면 체육인들도 오시고 상암동도 오시고 그러면은 바로 다리 위에 여기에 지금 노는 땅이 좀 있다. 저 놀이터는 저는 지금 이번에 저 카페에 올라온 걸 놀이터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건 놀이터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이 제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건 제가 생각을 안 했는데 놀이터까지도 지금 그림상으로 침범해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너무 급히 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면 내가 얼굴이 좀 빨가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쪽 위쪽에 바로 여기다가 어르신들을 위한 그 게이트볼, 그 다음에 족구장, 또 테니스장 이렇게 서너 가지를 넣고 꼭 저는 뭐를 요구를 했었냐면 모노레일을 좀 아이들을 위해서 모노레일을 어디 가니까 모노레일이 너무 좋다 그래요. 그래서 모노레일을 넣자 했더니 모노레일을 저쪽 그림을 그려놨는데 조금 그 용역사에서 뭐 제가 용역사에 책임을 묻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좀 주의 깊게 관심을 갖지 못한 게 실수를 한 것이 여기에 있는 놀이터 지금 놀이터에 이 시설이 하나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까? 네네. 예, 그게 몇 번 뭐예요? 12번에 테니스장 두 면이 들어가는 거고요. 예, 거기 놀이터는 저쪽에 지금 놀이터 한 곳이 있거든요. 예. 그 옆에다가 동일한 시설을 옮기는 걸로. 그래서 두 개의 놀이터가 하나의 두 개의 놀이터가 한 번에 합쳐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놀이터를 다른 쪽으로 옮겨주고 거기다가 테니스장을 만든다 그 얘기죠? 예예. 예.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최종적으로 설계가 이렇게 나와서 그 전부터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나온 설계 도면을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요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저는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요. 현재 이쪽이 모노레일 쪽은 그 위쪽에다가 모노레일을 만들고 이래서 우리 주민들이 물론 상암동 주민들만 100% 이용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은 상암동 주민은 가까우니까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성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거기 와서 또 다른 시민들도 좀 이용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3월 달에 좀 예산을 반영하려고 그랬더니 여의치가 못했어요. 공사비를 반영하려고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과 우리 저 민주당 예결위원들하고의 조금 약간 각이 세워지는 바람에 예산을 전혀 신규 예산들은 하나도 반영을 어디나 누가 할 것이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해서 하나도 못하고 이제 그 두 번째 예산에서 겨우 지난번에 2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억을 반영해서 실시 설계, 이거는 용역을 한 것이고 이제 실시 설계비 2억을 반영을 해서 지금 실시 설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시설팀장이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런 과정으로 이런 그림으로 시설 이번에 실시 설계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고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메일로 보내주고 만나서 미팅을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주민들이 이 문제를 알아야 되겠다. 첫째는 제가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자발적으로 누가 이걸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박홍섭 청장의 제안을 받아서 이걸 제 목적 사업으로 이 땅을 한번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고 추진한 사람으로서 예를 들면 이번에 상암산의 상암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누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걸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것은 제가 카페에다가 제가 올려요. 그래서 이번에 올렸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다. 이러고 보니까 이제 카페에서 요즘에 제가 카페에서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롯데 문제 등등 해가지고 뭐 시의원이니까 이건 뭐 당연히 감내해야 되고 참아내야 되죠. 그러나 어쨌든 롯데는 제가 추진을 잘 안 돼갔던 것을 다시 살려내고 그동안에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롯데 측에서 하도 시간을 끌고 다시 지금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는데 뭐 그것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얼마 전에 롯데를 만나서 한 얘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롯데는 금년 12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에
이제 뭐 교통심이라든지 건축심이라든지 해서 최대한 빨리 행정 절차를 밟아서 바로 착공을 하겠다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조금 말이 빗나가서 미안합니다. 행정 절차를 하다 보면 저는 서울시에서 이걸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빨리 할 수 있게. 이러다 보면 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아마 유동균 청장은 뭐 2027년을 얘기한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저는 뭐 내년에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롯데에서 금년 안에는 절대적으로 설계를 확실히 하겠다 하고 약속도 했고 하자마자 서울시에 제출을 하게 되면은 제가 발벗고 나서서 설계야 1년이 넘게 그 절차가 1년 넘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뛰고 있는데 이제 뭐 그 정도만 얘기합시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주민들 의견은 저 위에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 테니스장이나 또 저 족구장이나 이런 걸 왜 저걸 하느냐. 저대로 놔두고 아래는 좀 동의한다. 이런 말씀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원천적으로 왜 여기를 손을 내느냐. 이런 말씀도 타고나고 계시고 해서 좀 우리 주민들이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해서 저쪽 위에는 실시 설계에서 우선 중단하시오. 저쪽 위쪽은 아래쪽만 가지고 아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런 자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민 의견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고 지금도 뭐 예산 그 2억 들어간 거니까 지금 2억은 별도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지요. 그리고 예산이 총 37억이 들어갑니다. 이 예산이.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쪽 위쪽만 빼고 요쪽만 해라. 이러면은 또 그런 방법대로 그럼 예산이 좀 줄겠죠. 아니면은 저쪽이는 하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놀이터는 옆으로 옮겨져 가지고 만들어진다니까 거기에다 하고 모노레일도 다 해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오늘 좀 집약해 주시면 우리 저 대표 되시는 분들이랑 같이들 상의해서 여러분 의견에 따라서 왜냐하면은 이게 물론 공동의 시설이지만은 주로 이용할 사람들은 우리 상암 일대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 서서 이 일은 추진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좀 이제 투어를 시작할 테니까 그렇게 됐다는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드리고 저쪽으로 한번 가셔서 보시고 이 위에도 보시고 맨 마지막에 저 위쪽에서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설명을 잠깐 하고 투어를 하죠. 어떻게 그 대략적인 거를. 그래서 이렇게 할게 여기 설명을 좀 들으시고 일단 투어를 하고 그 다음에 저게 가서 저쪽에서 가서 저쪽에 남은 부분 거기서 10월에 나온 이게 파일인데 최종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다리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번부터 몇 번까지가 있냐면은 9번까지가 있어요. 1번은 파크 골프 체험장 6홀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바로 여기에 바로 옆이 휠링 상책로 그 다음에 여기 이 밑으로 들어갔네. 2번은 스마트 피트니스 코트 그 다음에 3번은 광장 입구 1이 이제 들어가는 통로를 낸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준다는 거예요. 4번은 힐링 산책로 여기는 손을 못 대는 게 이 밑에 고압선이 지나가고 고압선이죠? 뭐 공동구가 지나가고 한다 해서 1.5m 밑으로 다 들어있다며요. 그렇게 하고 5번은 데크 브릿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하천을 넘어가는 데크 브릿지가 이쪽으로 놔지게 되고 그 다음에 6번은 파크 골프장 관리 사무실. 그래서 이거 어차피 파크 골프장 관리를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난지도 노을공원처럼. 조그마한 컨테이너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여기는 갈대숲으로 이렇게 했고 8번은 이쪽에는 수생식물 식재 이 하천을 이용해 가지고 좀 수생식물이 자랄 수 있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근본적인 시설을 어긋내 가지고는 못 한다는 거 이건 충분히 검토를 한 결과 기본은 살리면서 해야 된다는 거 또 복개도 제가 주장해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9번은 다목적 마당 배드민턴 9번이 여기 있습니다. 요 맨 저 밑에 여기가 이제 바로 저 고양시 땅이 있는 거예요. 먼 훗날에 정말 이게 이용 가치가 있다면 고양시가 우리도 합시다 하고 할지도 몰라요. 사실
이 고향에서 이걸 보고 너무 좋네, 우리도 합시다 이럴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10번은 생태초화원, 10번이 어디냐면 여기 생태초화원, 그 다음에 11번은 게이트볼장 일면, 11번은 게이트볼장. 이게 이제 지금 요즘에 그 저쪽 북한산 자라에 가면은 은평구에서 게이트볼장 운영하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용을 잘하고 산 밑에서 좋아들 하시는 걸 저는 봤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한 면 정도 여기에 좀 있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그 옆에 12번은 테니스장 2면, 그 다음에 13번은 여기는 족구장 2면, 그 다음에 14번은 유아, 14번이 어디 있어요? 제일 오른쪽 아래. 네. 어디 한번 펼쳐줘 여기 보세요. 있습니다. 아, 여기 밑에 있네. 유아 놀이시설. 그 다음에 이 옆에다가 이제 자가 발전 모노레일. 예, 그런데 자, 팀장님. 예. 여기에 지금 놀이터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12번. 지금 12번에 있는 놀이터가요. 예. 저쪽 14번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아, 여기 그래서 14번으로. 기존 놀이터 옆에다가 예. 동일한 형태의 놀이터를 재조성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모노레일을 거기다 설치해서 예. 애들이 놀 수 있는 예. 그 공간을 그 합쳐놓은 부분 겁니다. 이해하시죠?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됐던 여기에 놀이터를 14번에다가 옮겨주고 다시 이 옆에다가 모노레일을 만든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 하면은 이제 대충 설명은 되셨을 것 같고, 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나요? 모노레일 용도는 뭡니까? 모노레일이 이제 그 이렇게 군도 저기 자가 모노레일인데요. 발전을 시켜가지고. 얘들이 여기 모노레일에 올라타고 자전거 타듯이 이렇게 페달을 밟으면요 애들. 한 바퀴를 이렇게 돌 수 있게끔 애들 놀이. 얘들 놀이기구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4차 산업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뭐 이렇게 자가 발전 어디서 뭐 무슨 뭐 탄소 뭐를 이용하지 않고 이제 환경을 보호하면서 이런 교육적인 측면도 부각하면서 하는 모노레일. 그게 몇 대죠? 한 대입니다. 한 대요? 예. 그럼 그걸 타려면은 아이들이 몇 명이 몇 분 정도 소요가 돼요? 기다리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 지금 여기서 한 일시에 예. 5명까지 탈 수 있거든요. 일시에 5명? 예. 그럼 한 번 탈 때 몇 분 정도 소요되죠, 보통? 한 바퀴 도는 데는 그렇게 이제 크게 예. 걸리지는 않는데 예. 얘들이 계속 하고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번 타는데. 한 예. 바퀴 도는데 여기 이게 한 50m요 정도 되는 거니까 네네. 한 그냥 1분 정도? 예. 좀 약 1분 정도? 보완을 나중에 하게 되면 예.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알아야 저희도 네, 그거 이제 하나 되니까요. 가지고는 이거 괜히 만 사러 오면 안 되잖아요. 예. 최소한 3대 이상 정도는 변화시켜줘야 돼요. 아, 저 의원님 저기 모노레일을 제가 보기에는 여기 상암동에는 좀 컨셉이 안 맞는 것 같고 예. 좀 더 그 놀이터를 두 개 합쳐가지고 예, 더 크게 만든다면 예. 어린이들이 더 좋아하는 예. 그 물놀이장도 좀 넣어주고 음. 그렇게 좀 현대식으로 상암동으로 써 물놀이장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세련되게 해줄 수 없나 그걸 어, 여쭤보고 싶어요. 다시 말씀이면 제가 사실은 모노레일은 제가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어느 지역에 보니까 모노레일을 굉장히 선호해서 이거 했는데 굳이 뭐 쬐끄마한 것 갖다 모노레일 좀 돌릴 바에는 거기를 어린이 놀이터로 해가지고 그 정도에다가 무슨 아이들 수영할 수 있는 물놀이 시설로 하는 게 좋겠다 이 얘기예요. 이제 그것도 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괜찮은 저는 아니네요. 개인적으로 저쪽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 한번 의논해 보세요. 그러시죠? 예. 예, 그것도 그렇고. 궁금한 게 기존 놀이터에 그 체육 시설을 넣고 기존 놀이터 옮기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도상으로 보면 옮겨진 놀이터 더 작아 보이거든요. 예. 거의 동일한 면적으로 예. 지금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여기 이설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이설이 안 되는 시설들은 지금 있는 동일한 시설로 최대한 설치해서 면적을 축구장이 그 축구장 아닌가 그렇죠? 축구장에 초록색이 축구장. 그 너머 쪽으로. 예예예 예. 지금 기존에 축구장 여기 놀이터가 2개가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가다 보면 제일 큰 놀이터가 하나 예. 있고 축구장을 지나서 조그마한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위치거든요. 다시 예, 예. 말해서 2개의 놀이터가 하나로 지금 되는 형식인 것 같은데 제가 얼핏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예. 2개의 놀이터가 예. 아마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네. 나서 그 옆에 잔디공원이 있는 건데요. 예. 그게 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2개의 놀이터가 하나로 합쳐지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린 놀이터를 이쪽으로 뺀 게요. 사실상 그 옆에 지금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잔디광장이 있어서 부모님들은 잔디광장에서 노시고 애들은 또 거기 바로 옆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 수 있게끔 지금은 현재 운동기구하고 운동기구 사이에 있는 놀이터를
그쪽으로 합치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하여튼 그 그쪽으로 문제는 옮겨거든요. 예. 투어하면서 그쪽이 어차피 올라가 봐야 되니까 좀 예, 시간이 예, 예. 걸리더라도 아, 거기서 또 그러시죠. 얘기를 하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출발. I've been thinking about the good times. I've been sleeping through the long nights. I've been shining in the sunlight. I've been thinking how I'm alright. There's a reason for my feelings. There's a reason why I'm healing. Yeah. 그 조성 사업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가 저기 연남동 연트럴 파크에서부터 저기 수색교에서 향동천을 통해 가지고 여기 구룡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보행 네트워크입니다. 예, 그게 그래서 한꺼번에 원수도보로 삥 돌 수 있게끔. 아, 그래서 그러면은- 그동안에 저쪽에서 단절된 다리도 넓히고 그 DMC역에 청구 아파트로 가는 다리도 넓히고 또 연남동에서 사천교 밑으로 그 가자역 쪽으로 오는 다리가 좁거든요. 그것도 넓혀요. 그게 지난번에 조그만하게 한다고 했는데 한 5억 들여서 그걸 취소시키고 약 60억에서 100억 정도를 들여서 크게 놓는 걸로 바꿨습니다. 상황을. 그래서 삥 돌려가지고 여기가 단축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향동천에서 그 한강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 보행 네트워크. 한강까지가 아니고 예, 예. 여기 구룡 사거리까지 까지 이어지는 일단- 거예요. 아, 예, 구룡 사거리까지. 예. 이게 보행 수색 역세권 보행 네트워크인데 이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500억 들어간다는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서울시에서 서부권과에서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저한테 보고가 됐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서는 좀 내려가기는 좀 이제 뭐 다 끝이 왔으니까 하여튼 여기를 여기까지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 예. 지금 이 부분 이거를 어디 쪽으로 옮긴다고요? 아까 저 뭐 한번 가보시죠. 예. 위에 그 저기 원래 저 축구장 있는 쪽인가요? 예. 난지 예. 저 잔디구장 있는데 건너편 있잖아요. 자 올라가 보시면 알아요. 지금 실제로 여기가 어린이 놀이터가 활용도가 엄청 높은 아, 저 봤습니다. 곳이거든요. 예, 네네. 이거 잘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고 예, 그 자리다 뭐라고 그랬죠? 테니스장. 테니스장을 하고 그리고 요 공간 여기다가 옮기는 대신에 면적을 그만큼 확보를 여기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노레일은 요 놀이터는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하는 예, 존치하고 저쪽 건너 쪽으로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걸로. 그러면 아까 저 놀이터를 2개를 합친 면적이 어디예요? 여기 뒤쪽이에요. 예, 요 면적하고 요걸 하나로 만든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대로 놔두고요. 예. 저것하고 유사한 시설을 예. 여기에 여기 따로 해서 이렇게 놔둬요. 예. 그러니까 가장 지금 그 뜨거운 이슈가 이번에 뭐였냐면 저 놀이터 아이들이 굉장히 이용도가 높은데 왜 저걸 없애느냐.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카페 그날 많이 글을 실고 나서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했더니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이제 여기를 옮기는 것은 단순하게 옮기는 차원으로만의 만족도가 있는 게 아니고 저기 놀이터는 옆에 텐트 칠 공간도 있고 또 주차장도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차를 바로 파킹시키고 텐트를 쳐놓고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즐기는 그런 어떤 삼중적인 그 부가가치가 있는 곳이고 여기를 오게 되면 단순히 놀이터만 하나 옮겨서 바꿔치기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놀이터는 절대로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 주시면 제가 그게 아마 정답적으로 저 생각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일치감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저기 서울시에다 이 얘기를 해서 수정할 건 하고 취소시킬 건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맞다나 아예 위에는 첫 번째 아니었습니다. 일체 손대지 말고 저 아래를 해라. 다리 밑에만 해라. 그 얘기를 결정합니다. 이상 또 다른 얘기가 있는 사람 얘기해보세요. 자, 저 의견이 있습니다. 예. 저는 테니스장을 저기다가 놀이터 없애고 그러지 말고 예. 테니스장에 돈 쓰지 말고 예. 놀이터도 옮겨오지 말고 예. 여기에다가 더 확장하려고 했던 그 놀이터 예. 2배로 크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모노레일도 하고 예. 그거 하지 말고 여기를 물놀이 시설도 하고 이 마포구와 서울시에 있는 모든 학부형들이
애기들 키우는 엄마들이 놀러 올 수 있을 만큼의 근데 그건 굉장히 그런 매력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길 수영장을 바라요. 어느 쪽에 하는 게 좋으냐 이걸 얘기해. 뭐 이 일대에다 이거- 하시면 되겠죠. 아니 근데 물놀이장은 지금 강변에도 있고 물놀이장이 운영 안 됩니다. 지금 강변에 저 수변공원이 있고 그러니까 돈을 이쪽 쓰고 저쪽 쓰고 안 되고 여기 다 이것도 손대지 말고 잘 나빠지는 그 나무 이거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조화를 지금 주고 있는 공간 거기 살리는 근데 이 의견은 주셨기 때문에 과연 그렇죠. 그것도 네. 절차도 있고 또 이게 그 이용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는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선생님 저 2단 3단지 회장님 의견도 제가 일단 안으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생각하는 아까 그거에 보아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시설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게이트볼 체육시설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뭐 만약에 그걸 짓는다면은 저거 보니까 쭉 긴 거에서 중간 이렇게 박혀 있어요. 예. 그게 전체 공원을 이제 살렸을 때 결국 그 뭐 공간을 다 잡아먹는 역할 같거든요. 예, 예. 저것만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차라리 뭐 반 정도를 나눠가지고 한쪽은 체육시설로 아예 몰아버리고 깔끔하게 뭐 이렇게 저기 한강도 가면은 뭐 시설 펜스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 운동시설이. 근데 나머지 절반을 여기 뭐 다른 회장님이나 젊으신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 같이 그 이제 초대형 놀이터가 되겠죠. 맞아요. 예, 근데 컨셉이 좀 있는 놀이터로 해가지고 물놀이장을 원하시는 부모들은 저쪽에 있는 아까 그 오신 놀이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발 담그고 노는 그 조그만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놔둬도 진짜 너무 좋아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물놀이장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시설이 뭐 물론 대단하게 만들면 좋겠죠. 그거는 이제 앞으로 보완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규모라든지 이 모노레일 같은 걸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뭐 서울에서 하는데도 별로 없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위에를 막아버리면 이렇게 뻥 뚫린 조경 같은 거 이번에 저희가 대형 화분 가지고 반대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이게 쾌적하고 뻥 뚫린 거.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지 마시고요. 체육시설은 차라리 한쪽으로 모시고 뭐 어린이 놀이공원은 어린이 놀이터에 이렇게 좀 섹션을 만들어 가지고 크게 하나로 뭉쳐서 하시면은 주차장을 주위로 해가지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아무래도 어린이들 놀이터 같은 경우는. 예. 자, 이제 또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모노레일 건이 하나 등장을 했지요. 저는 모노레일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했는데 이제 주민들이 대부분 이 모노레일 그거 별로다. 뭐 아주 대형으로 해서 무슨 테마 저 경춘선 뭐 이런 테마파크 저기 있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아니다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괜히 공간만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모노레일 설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두 가지만 얘기해 보죠. 자, 해야 된다 손 들어보시죠. 안 해야 된다 손 들어보시죠. 오케이, 됐어요. 모노레일은 안 하겠습니다. 무조건 X.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나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와 마찬가지 계획을 지금 말씀하신 거 이것은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잖아요. 예. 물놀이장 말씀이신 거죠? 예, 물놀이장. 예. 이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제가 하겠다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형도 봐야 되고 이게 절차도 봐야 되고 인허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물을 어디서 끌어오는 거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 숙제로 주십시오.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물놀이장을 꼭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컨셉이 있는 놀이터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네, 어쨌든 이쪽에 지금 저희가 잘 이용하고 있는 예. 부분은 예. 굳이 조금 이제 보수 점검만 했으면 예. 좋겠고요. 지금 저희랑 같이 갔던 저 라이언스 동산 있는 저기는 정말 적재물 하고 너무 예. 그러고 저희가 이제 물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워터파크식으로 테마파크였으면 저희가 좋겠고 사실 그런 거에 있을 때 사실 뭔가 물을 끌어오거나 그런 부분에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물놀이 있는 테마파크가 아니라 물놀이가 없어도 아이들과 할 수 있는 테마파크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이쪽 쓰지 마시고 그 예산을 가지고 라이온스 클럽에 제대로 된 어린이 테마파크 공원 같은 거 아이들하고 그런 거를 그냥 하나를 제대로 된 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당시에 네. 이제 의원님이 저기 네. 저렇게 방치되고 공간이 안 된다. 네.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네, 공간을 만드시라고 했고 수차례 네. 이제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네. 가장 저 부지의 최대 약점이 네.
여기 고압선이 지나간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고압선이 거의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여기 그 인체에 해롭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네네. 최대한 시설을 자제하라는 것이고 네. 저희가 그래서 거기도 운동기구를 그쪽에 넣으려고 했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그쪽에 이제 못 넣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는 얘들의 테마파크 여기 놀이터 공간으로는 좀 부적합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에서도 고압선이 지금 내설이 돼 있는데 이걸 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부착을 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뭐 이렇게 선도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는 머무르는 공간보다는 이렇게 그냥 산책하고 지나가는 공간이죠. 예. 하여튼 그 부분은요. 하여튼 이쪽으로는 이제 선안대교를 했거든요. 저쪽이 이제 문제인데요. 저쪽을요. 사실은 그 지금 적치되어 있는 것들은 좀 정리 좀 하고 거기를 그 왕법권 나무가 약간 저지대에 잘 크거든요. 왕법권 나무를 10m 간격으로 쭉 이렇게 심으시고 밑에를 잔디를 깔고 그리고 벤치 같은 걸 좀 배치하고 하면은 숨멍 때리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포구의 지도를 보시면은 공원이 있는 곳이 상암동에 밖에 없어요. 잘 아시죠? 파란색이 이 상암동에만 있어요. 이 상암동, 그 파란색이라는 것은 상암동에서 산소가 나올 거예요. 이 산소를 가지고 강서구하고 모든 사람이 숨을 쉬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나무는 절대 베지 마시고 절대 베지 마시고 없는 나무를 저지대에 잘 살 수 있는 한 10년차 왕벚꽃 나무들을 10m 간격으로 쭉 이렇게 산책 코스로 쭉 심으시고 잔디 깔고 하면 다시 소개를 다시 수정해가지고 한번 저하고 다시 미팅을 해서 대신에 이걸 안 하는 대신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줄어드는 만큼 저쪽에 좀 투자할 수 있게 이걸 좀 종합적으로 용역사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저한테 한번 실제 설계는 아까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그런 어린이 테마파크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못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이런 놀이공원이라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어느 정도 아이들가 할 수 있는 놀이 시설이 좀 업그레이드 되고 일단 남아있는 공간은 지금처럼 저렇게 적체물이 아니라 그냥 시민들이 가서 휴식할 수 있고 조금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그뭐 나무 끝에 잘라내고 뭐 신설하는 거 저도 원치 않아요. 더 심으면 잘라내지 마시고 한 것처럼 그럼 최대한 분치를 하고 약간 더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이 쉴 수 있게끔 지금 이쪽의 시설을 안 하는 대신에 여기 또 물론 여기 돈이 확보된 건 아니지만 아직 확보는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이런 놀이기구라든지 이쪽이 지금 원래 계획했던 데를 좀 그 예산을 좀 투입해서 현대화도 시켜주고 시설 보완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얘기 메모해놓고 그렇게 하시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 외국에 가보든지 안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걸 보든지 하면 그 북구라파라든지 이러면은 놀이시설이 교육 겸 놀이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애들이 놀면서 교육이 되도록 안전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프로그램 그렇게 이제 설치가 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좀 그런 게 고려돼 가지고 그냥 단순히 그 뭐 미끄럼 탄다든지 이 단순 놀이가 아니라 뭔가 거기서 놀면서 유익하도록 저희 그렇게 좀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카페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뽑아서 보내드릴게요. 나무는 차라리. 정말 손을 안 댔으면 좋겠어요. 나무 여기 있다. 저런 나무는 손대만. 또 말씀하시는 게 해가지고 뭐 물놀이장이라고 하니까 거창하는 거 하시는데 그것도 놀이터만 하더라도 이미 수도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모래를 파내고 오래탄 재질로 안으로만 넣어놓고 요즘 그러니까 너무 거창한 거 말고 그 여름에만 물놀이장으로 물놀이장도 할 수 있는 거. 평상시에는 그냥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좀 광활한 좋은 시설이 다 있는데 물과
좀 접근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럼 다 이게 대충 예. 예산을 아까 근데 37억을 되면은 그러면 이제 37억에서 확보해 놓은 놈을 나눠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어차피 확보해야 되는데 설계 변경이 다시 되면은 이제 예산이 줄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제 얘기는 이왕 그 정도를 여기다 향수를 했으니까 다른 쪽에 좀 많이 넣을 수 있게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저기 제가 한번 할게요. 요 모래 같은 거요. 사실은 그 경상남도나 전라남도에 가면은 모래 한 털에 그 실험판에 그 모래 까는 거 되게 비싸요. 여기 이 정도로 깔려면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거 돈 다 깔 수 있어요. 나무 심고 하면은 그 37억 그리고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설계할 수 있는 돈 2억만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 공사비로 이 계획을 하면 37억이 들어가는데 아직은 예산이 확보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이제 여기 시에 요청을 하면 얼마가 예산이 책정될지는 아직까지 몰라요. 또 이제 괜히 나중에 해준다고 해서 안 했다고 거짓말 치면 안 되는 거니까 지금은 기본 구상 단계이고요.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설계 반영하고 그걸 여기 시에 예산 요구해서 그게 책정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말씀 다 들었고요. 이제 제 개인적인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요. 무슨 시설을 하게 되면은 교통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쪽에 지금 큰 도로가 일요일 날 같은 데면 굉장히 쫙 줄어들고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거 시설하면서 더 그쪽에 차가 많이 세우면 안 되니까 그걸 좀 유념해서 시설을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마무리로 왜냐면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선거도 치렀기 때문에 뭐 좀 이해를 하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정말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요 나이는 좀 고려해 보겠다고 카페에도 답글로 달아놨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주신 거하고 거의 일치를 하기 때문에 결론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저도 여러분들 의견 따라서 이쪽 외에는 손대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리를 했다는 말은 다시 카페에다가 이것을 어떻게 하고 하면은 설왕설래가 돼가지고 아주 종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민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카페의 글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후에는 손 안 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앞에서 이쪽 위에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저 밑에를 좀 최대한 좋은 쪽으로 만들어서 우리 힐링 공간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참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다시 사선 의원이 됐습니다. 서울시에 들어가서 다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는 솔직히 제가 시의원을 연속해서 4번을 하는 이유는 더 큰 쪽도 꿈을 꾸고 싶었습니다만은 저는 동네 일하는 재미로 솔직히 정말 재밌어서 일을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좀 차질이 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번 선거에서 3,621표로 이겼습니다. 서울시의원 민주당 112명 중에 민주당이 36명이 됐습니다. 거기에 50% 이상이 100표에서 200표 사이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가 낯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제가 힘있는 물론 이제 야당이 되고 소수당이 됐지만 또 제가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겠다 그 힘을 받아서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워도 뭐 당과 관련돼서 당성을 가지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세훈 씨하고도 3, 4일 전에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장이 되고자 해서 솔직히 서울시에 다시 한번 도전해서 우리 지역일과 함께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의장이 대폭으로 생각하고 당신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부의장 임기를 30일자로 마칩니다. 그러면 이제 평의원으로 한간에는 부의장을 다시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당 방침으로 전에 부의장을 했던 사람은 다음에 하지 않는 걸로 시당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평의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요 얘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그 3단지 우리 회장님이
여기 난지 연못부터 요 부분을 좀 이렇게 놔둘 일이 아니다. 너무 썩어가지고 냄새도 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질의로 서울시에서 푸른도시국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 좀 많은 예산을 좀 서울시에서 투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저 후반기에도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대로 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상암동에는 이 상암산 문제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 앞에 제안해 주셔가지고 커뮤니티도 18억 지금 예산 확보해서 곧 시작을 할 거고 상암산을 지금 돈이 뭐 한 20억 조금 넘게 들어갔는데 앞으로 3-40억을 더 와서 매봉산처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 정도는.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죠. 또 다른 쪽도 있고 그래서 그냥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물론 배정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는 좀 죄송하지만 카페를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는 매일 들어가 봅니다. 주민 의견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가급적이면 댓글을 안 달기로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아야 돼. 오히려 이번에 이 글을 그냥 안다는 걸로 해서 그 계획서를 안 올렸으면은 진도만 나가버렸을 거예요. 그래도 이건 내가 문매를 맞았어도 잘했다. 이래서 오늘 이 자리가 됐지. 만약에 안 올리고 올릴까 말까. 아니 또 롯데처럼 야단 먹는 거 아닌가. 그래서 했는데 올린 게 결국에는 잘 됐어요. 좀 하루 이틀은 힘은 들었지만. 왜냐하면 의견을 모아주셨잖아요. 빨리 이렇게 개선돼가지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페는 자주 들어가 봅니다. 왜냐하면 동네 이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댓글을 달고 하면은 자꾸 의견들이 분분해서 오히려 동네를 혼란스럽게 빠뜨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댓글을 안 달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시고 전화로 주시면 제가 답변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롯데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유동균 청장이 롯데가 2024년에 착공하고 2027년에 완공한다고 어디하고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견해를 조금은 달리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선거 때도 분명히 공보물에도 제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선거 때도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에 하여튼 최대한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했느냐. 4월 달에 롯데 상무 이하 과장 팀장들을 만났어요. 제 방에서. 그래서 너무 늦으니까 이거 뭐 하는 짓들이냐. 내가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2018년에 서울시에 들어가서 9월 3일 날 박원순 시장한테 그 야단을 치면서 여기 장본인도 얘기했지만은 그 다음에 2019년 4월 10일 날 박원순 시장 방에 가가지고 단도질을 해서 그때 담판을 해가지고 그때 도시계획과장한테 롯데에다 연락해서 인허가 서류 넣어라 가시오. 이래서 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꺼져가던 것을 6년간 꺼져가서 살려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잘 진행되게 서울시에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로 통과를 시켜주고 했는데 지금 롯데에서 버벅거리고 있는 거예요. 롯데 회사, 개인 회사에서. 이걸 이제 왜 그랬냐면 이번에 뭐가 바뀌었냐면은 난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오피스텔 난방법이.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숫자를 줄이고 규모를 좀 키우는 걸로. 그러니까 면적은 똑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바꾸는 과정에 사장단에서 그 상무 얘기가 그래요. 지금 이 시설 설계로 이걸 하면은 경쟁력에서 절대 진다. 그래서 이걸 대폭 수정을 해라. 럭셔리하게 하자. 럭셔리하게. 아니면은 면적이 다른 데를 줄이더라도 판매 면적을 더 늘려서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특명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해왔던 설계를 다 무시해버리고 네덜란드 유명한 알 무슨 자바이 6글자라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 친구하고 지금 설계 회사를 서울시 제가 알기로는 건원건축이라고 알고 있어요. 합작을 시켜가지고 지금 재설계를 하고 그래서 금년 안까지 설계를 끝내겠습니다. 분명히 본인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바로 인허가 서류를 넣겠습니다. 인허가는 거의 끝났어요. 그냥 절차만 밟으면 되는 거예요.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이거는 그냥 시간만 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인허가 서류 넣었을 때 그때 좀 바짝 서둘러서 의원님이 도와주십시오. 그건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년 안에는 착공을 되도록 해야 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인허가 시간이 어떻게 걸리냐에 따라서 착공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유동균 청장이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2024년 얘기가
내년에 해도 혹시나 인허가가 늦어지면은 2024년으로 가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허가가 늦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되어 있는 거 가지고 기본 것은 다 통과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하루라도 빨리 착공할 수 있게, 내년에 꼭 착공할 수 있게 계속 뒤에서 서포트를 하고, 서울시도 어차피 공무원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서 뭐 1년이라도 그러면 내년에 착공하면 한 3년 걸린다고 봐야 되잖아요. 2024, 5, 6, 6년에는 저는 2025년을 목표로 했는데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2026년에는 꼭 착공이 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왜 댓글을 안 달아주느냐. 근데 그걸 또 달아놓으면은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제가 안 달았어요. 그 정도만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어쨌든 제가 주어진 소명은 뭐 어떤 경우라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일들이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다 됐습니다. 랜드마크 빌딩 부지도 그렇죠. 서부 면허상자도 그렇죠. 저기 또 뭡니까, 저 강북 횡단선 역사 이전 문제도, 이런 문제가 이제 1, 2년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저기 서부 광역철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23년 말에 착공하겠다는 걸 제가 광고에는 혹시나 몰라서 2024년 초에 착공이다. 이거 지금 이제 그렇게 노력했던 거 정청래 의원이 그 가는 데마다 그 얘기 하더만, 이번에 유세하면서 서부 광역철도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인데 빨리 착공될 수 있게 이 양반 도와주시오, 그렇게 말을 하더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또 신종갑 의원이 3선 의원으로 이제 마포구에서 이번에는 의장을 안 하도 다음에는 의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열심히 해서 우리 동네 계획했던 일 꼭 추진할 거니까 조금 이렇게 너무 앞질러 가지고 막 카페에서 의욕 떨어지게, 솔직히 의욕 떨어지면 사람이, 저도 나이가 꽤 먹었어요. 의욕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시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예. 있어요. 아까 그 롯데몰이 여기 재설계 해가지고 이제 뭐 5,000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판매 시설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네. 제가 이달 안에 아마 다음 주에 롯데 관계자가 또 보고를 할 거예요. 그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회사 사장 측에서 판매 시설을 10,000평인데 제1 롯데가 10,000평이고 제2 롯데가 10,000평이에요. 판매 규모가. 이거는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매 시설을 늘려라고 지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판매 시설을. 그러니까 내부적인 건 모르지만 아마 다른 쪽을 줄이고 판매를 좀 시설을 늘리지 않을까. 이건 우리 주민들한테는 좋은 현상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내가 저기 하고 나면은 저한테 보고 오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휴일날 이렇게 또 제주도까지 직장 갔다 오셔서 시간 맞춰 오셔서 아까 조금 늦는다고 그래서 저도 걱정했어요. 맞춰가지고 자세하게 했는데 여기에 나오신 우리 김기덕 시의원 지금 4선이 되셨습니다. 4선이죠? 4선 되셨고 또 우리 신종갑 의원이 이제 3선 돼가지고 이제 또 큰 부대하고 또 관계 공무원도 또 오셨는데 다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좀 쳐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한 30여 분 오셨어요. 제가 대충 보니 바빠서 갔던 분도 있는데 우리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댓글은 별로 안 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 특히 썸풀 달기 운동 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 이렇게 막 하면 의욕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도 좀 사진도 많이 찍어왔으니 보고 열심히 이 의욕을 해서 열심히 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좀 좋은 얘기도 많이 써주셔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0개 정도를 우리 시의원님이 다 적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해 주셨으면 좀 좋고 우리 동네를 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선거 때만 당이 필요하지요. 평소에는 전혀 당과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그걸 꼭 알아야지. 이번에 성동구청장이 정원호가 당선된 게 그 사람이 평소에 구청장을 할 때 당을 따지지 않아서 이 사람은 당선이 됐어요. 오세훈 시장도 가장 멋진 구청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선거 때 외에는 당을 가지고 논하는 사람은 빈약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는 당 이거 절대 너무 연연치 않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화이팅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